Hello,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한 앱등이 에디터 H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미국에서 인사를 드리죠. 이번에도 애플의 9월 이벤트를 직접 참여하기 위해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워치 시리즈 9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변화가 많은 데다가 제가 지금 막 신제품의 실물까지 담아왔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5 시리즈는 이번에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기본형 모델인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 4종입니다. 공개 전에는 아이폰 15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최상위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헛소문이었죠.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지난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가격을 더 올리지 않고 동결했거든요. 곧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오를 만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100 이상 가격을 올릴 거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돌았던 데다가 또 우리가 애플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동결해주기만 한 건데도 막 되게 뭔가 깎아준 것 같고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번에는 좀 드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뇌이증이 무섭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던 USB-C 포트가 드디어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라이트닝은 작별이에요. 다들 기쁘시죠? 라이트닝 커넥터는 2012년에 출시된 아이폰 5에 처음 적용된 8핀 규격의 단자입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혁신이었죠. 아이폰 5를 드라마틱하게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라이트닝 커넥터를 도입했기 때문이었고 그 당시에는 USB-C가 거의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그 커넥터라는 편리함도 엄청 각광받았었고요. 하지만 애플이 거의 10년 가까이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을 아이폰에 고집하는 동안 세상의 다른 모든 스마트폰과 소형 전자기기들의 충전 단자는 USB-C 단자로 통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SB-C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기기를 연결하고 충전할 수 있는데 오직 아이폰만 따로 노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USB-C 포트 도입을 의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USB-C 포트 도입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애플이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종류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유해한 상황이었잖아요. 조금 뒤늦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애플이 USB-C 포트를 도입할 타이밍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맥이나 아이패드는 이미 USB-C 포트가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군과의 케이블 호환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역시 맥세이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가 USB-C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 그 불편이 최소화되는 타이밍은 맞는 거죠. 그동안 서드파티 업체들이 그 MFI 인증을 받은 라이트닝 규격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애플한테 라이센스 비용을 꼬박꼬박 지불해 왔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굉장히 큰 수익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도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USB-C 포트를 도입한 게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이 있는 게요. 아이폰 15 기본 모델이랑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적용된 USB-C 포트의 규격이 좀 달라요. 아이폰 15에는 USB2 규격이 적용됐고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최대 10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3 규격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는 두 라인업 간의 차이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USB-C 포트를 통해 아이폰 콘텐츠를 4K 디스플레이로 출력하거나 외장 레코더로 연결해서 직접 프로레스 비디오 녹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능은 아이폰 15 프로에서만 지원될 걸로 보입니다. 키노트에서 그 사진 전문 프로그램인 캡처원에 아이폰으로 촬영한 4,800만 화소 사진을 실시간으로 불러오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역시 USB-3 규격을 지원하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 역시 이번에 USB-C 포트를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외부 저장 장치에서 그냥 파일을 읽어오거나 전송하는 정도의 확장성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존
기존의 아이패드에서 하던 것처럼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제품을 리뷰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5 시리즈 기본형 모델은 6.1인치 모델이랑 6.7인치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로 출시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4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 된 게 새로운 기능은 거의 없고,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들어갔던 스펙을 이제 올해가 돼서야 나눠받기 한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 15 기본형에도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칩셋은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들어갔던 A16 바이오닉 칩이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재활용이라고 비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 세대가 지났어도 A16 바이오닉 칩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도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4 프로처럼 드디어 아이폰 15에도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이 4800만 화소의 센서를 활용해서 카메라 앱에서 2배 준 옵션까지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려 2400만 화소의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광학 줌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될 정도의 결과물입니다. 기존에 망원 렌즈가 없어가지고 나는 기본형 아이폰은 못 산다, 무조건 프로 모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이제야 좀 카메라 면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선택지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의 화면 최대 밝기가 전작에 비해 2배나 밝아졌습니다. 이제 최대 2000니트의 순간 밝기를 자랑합니다. 디자인도 이번에 좀 예뻐졌는데, 사실 형태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번에 후면이 그 무광 마감의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프로 모델이 아니면 몸져 눕는 그 오버스펙 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제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프로 모델을 살 걸 알고 있지만 이번에 핑크 모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핸즈온 그 섹션에서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핑크랑 같이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까지 5가지 컬러로 이번에 출시됩니다. 다 은은한 파스텔 톤의 그 무광 마감에 약간 종이 재질 같은 느낌이 독특해서 실물로 봐야 훨씬 더 예뻐요. 아이폰 15 모델은 125만 원부터,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은 135만 원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14 기본형 모델보다는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훨씬 더 살만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제 아이폰 15 프로 차례네요. 소문대로 티타늄 소재 아이폰 프로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역대 아이폰 외장재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로 나왔죠. 티타늄은 강하고 견고해서 내구성 자체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가볍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이폰 프로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폰이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저는 특히나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만 몇 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팔이 저리거든요. 아이폰 15 프로의 무게는 신제품이 187g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가 206g이었으니까 무려 19g이나 더 가벼워진 거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전작보다 19g 더 가벼워진 221g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240g인데 나란히 제가 양손에 쥐고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19g의 차이가 확실히 손에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187g 정도면 확실히 더 가볍게 쓸 수 있겠다. 한 손에 쥐었을 때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져서 무게가 이번에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모델 라인업에는 아이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는 음소거 버튼 대신 커스텀이 가능한 동작 버튼이 적용됐습니다. 물론 이 동작 버튼도 짧게 톡 누르는 동작으로 여전히 벨소리를 무음 모드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른 기능도 커스텀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손전등을 켤 수도 있고, 음성 메모를 바로 열거나, 뭐 집중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카메라 앱을 열어가지고 바로 그 버튼을 셔터처럼 사진 찍는 데 쓸 수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 물리 버튼이 주는 직관적인 사용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더 많은 기능을 적용을 했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A17 프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17이라고 해야 될지 17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데, 자, 애플 실리콘 기반의 이 새로운 칩셋은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게 공정이 더 미세해지면 더 작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가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에 아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 GPU 성능 향상에 몰빵하기 위해서 칩셋 자체의 물리적인 사이즈도 더 줄였더라고요. A16 바이오닉이랑 비교를 했을 때 GPU 코어를 더 넣어서 6개의 코어로 성능을 최대 20%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GPU 성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시 게이밍이죠.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애플이 게이밍 성능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화면의 그래픽이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고 다양한 게임 타이틀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곧 공개 예정인,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를 내년 초에는 아이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16코어 뉴럴 엔진이 더욱 빠른 머신러닝 컴퓨팅을 구현을 해주는데요. 사실 아직 제품을 제대로 사용을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체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iOS 사진 앱 기능 중에 피사체 윤곽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눕기 따주는 그 기능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셀카를 보려고 사진을 살짝 터치했는데 진짜 윤곽선이 샹 하고 눕기가 따지는데 기존 아이폰에서랑은 비교도 안 되는 반응 속도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진짜 손끝에서 그 윤곽선 인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소한 기능은 물론이고 더 다양한 곳에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성능 향상을 체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프로 모델의 카메라도 엄청 좋아졌는데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의 센서 자체가 전작보다 훨씬 더 커졌고, 인물 사진과 야간 모드에서 저조도 성능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4800만 화소의 그 사진 결과물을 확대해서 보니까 천의 질감이나 그 입술 부분의 디테일 같은 그 질감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리고 4800만 화소가 아니더라도 2400만 화소로 찍힌 사진 역시 디테일이 엄청 좋아졌다는 게 사진 결과물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더 다양한 초점거리 옵션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터치 한 번으로 28mm랑 35mm 화각을 빠르게 이렇게 토토토토 전환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은 초점거리 120mm에 무려 광학 5배줌 카메라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광학 5배줌은 정말 멀리 있는 피사체도 꽤 가까이 당겨서 찍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툭티도 이번에 2배 정도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이번에 테트라 프리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광선이 유리 구도체를 통과하면서 내부에서 그 4번이 반사돼가지고 더 짧은 렌즈로도 긴 초점거리를 구현해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더라고요. 5배 줌의 이 드라마틱한 망원 카메라를 활용해서 기존 아이폰에서는 찍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사진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카메라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티타늄 소재의 그 특성 때문인지 좀 중후한 느낌의 컬러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블랙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리고 가장 금속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 내추럴 티타늄까지 4가지 컬러입니다. 가격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 155만원부터,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은 190만원부터예요. 사실 용량 대비 가격은 이전 세대 모델이랑 완전히 똑같이 동결을 했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 모델을 없애버리고 256기가부터 판매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격을 올린 건 아닌데 옵션이 좀 높아지니까 괜히 비싼 느낌? 근데 128기가는 너무 작죠, 여러분. 자,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9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면서 성능도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워치를 착용한 손에 엄지랑 검지를 2번 탭하면 클릭이나 터치 조작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블 탭 인터페이스가 엄청 신기해요. 워치로 전화가 걸려올 때 이 더블 탭 동작으로 바로 전화를 받거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시계 페이스에서 그냥 더블 탭을 하면 스마트 스택 기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택을 불러온 상태에서 다시 계속 더블 탭을 하면 위젯을 한 장씩 넘기면서 스크롤을 하듯이 계속 넘겨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 손목에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식률도 너무 좋고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 손목에 그 가벼운 햅틱 진동 피드백과 함께 화면 속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거나 뭐 짐이 많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빨라진 뉴럴 엔진을 기반으로 가속도계,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광학 심박 센서 같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이 기능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검지랑 엄지가 더블 탭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혈류 변화를 감지를 해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9은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해서 야외 시인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최저
최저 밝기를 1니트까지 확 낮출 수 있어서 어두운 공간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됐더라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모델도 공개됐습니다. 사실 엄청 변한 건 없어요. 디자인 자체는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시에 제가 착용을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왼쪽이 2세대고 오른쪽이 제가 기존에 쓰던 1세대인데 자 보시면은 뭐 거의 똑같죠? 네, 똑같은 게 맞습니다. 이 제품 역시 새로운 S9 SRP 칩을 통해 성능이 굉장히 개선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더블택 제스처도 울트라 2세대에도 지원을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1세대 애플워치 울트라 대비 50% 향상돼가지고 무려 30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합니다. 이게 애플 제품 사상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는 2세대 초광대역 칩이 들어갔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애플워치에서 아이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거리와 방향이 애플워치 화면에 표시돼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진동과 소리로 굉장히 정밀하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애플워치는 항상 손목에 있으니까 아이폰 잃어버릴 일이 진짜 많잖아요. 아니에요? 전 그렇거든요.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9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애플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이라는 건데요.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물론 전력 사용이나 운송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제품의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 9이랑 스포츠 루프의 조합은 탄소 중립 모델이라는 표시가 패키지에도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애플워치나 애플 액세서리에서 가죽 소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가죽 소재를 대신할 파인 우븐 밴드를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에르메스는 가죽이 상징인데 에르메스 애플워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르메스와도 함께 협업을 해서 새로운 니트 밴드랑 고무 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이분의 실물을 봤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예뻐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키와도 새롭게 협업해서 만든 밴드 역시 다채로운 재활용 소재 조각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것도 아주 개성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이 몇 년째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왔는데 실제 제품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어요. 2030년까지 제품 제작은 물론 애플의 사업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는 애플의 목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번에 정말 새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플의 9월 이벤트에서 발표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능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아주 빠르게 신제품을 구해서 리뷰로 자세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사랑했었지만 지긋지긋했던 구남친 같은 라이트닝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